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 장도 신고가 내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도 많습니다. 요즘에 개장 전에 함께해주는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종목군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아침에 주셨던 현대코퍼레이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던데 건설주 두 종목이나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군들인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입니다. 모두 다 신고가를 썼는데요. 먼저 보시면 대우건설입니다. 이 종목은 한 달 정도 보유를 했어요. 3월 말 즈음에 제시됐었고 당시에는 6,500원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거의 8,000원 근방 7,900원에서 제시가 됐었는데요. 오늘 장 터치를 하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짧게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시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2주 만에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46,000원대에서 매수 체결이 됐고 목표 주가 54,000원 오늘 뚫어내면서 신고가도 쓰고 수익률도 17%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는 이 두 종목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예상하는지 좀 더 얘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요즘에 건설주도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또 주가가 이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현대건설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은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에 제가 봤던 어떤 투자 포인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됐을 때 현대건설과 합병 이슈를 좀 바라보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건설보다 건설주 중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더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경기가 올해 좋아진다는 쪽이고 이슈와 플레이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단기 반등세를 좀 더 이루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잡았고요. 건설주의 향해는 올 한 해까지는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타겟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현대건설보다는 현대건설 주주분들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쪽이 좀 더 여력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우건설은 어떤가요? 네, 대우건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봤었는데, 총 제가 본 것은 역시나 수급이었습니다.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꾸준하게 연기금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대우건설 실적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역시나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재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은 이제 탈바꿈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가장 큰 이슈는 매각 이슈입니다. 매각 이슈가 한 며칠 전에 나오긴 했는데 이 매각 이슈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이슈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좋은 종목들은 실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아직까지도 상승 동력이 상당히 남아있고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만은 2차 목표가는 약 10,000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설주인데 투자 의견은 조금 다르게 주시네요. 현대건설은 좀 챙기고 이런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GS건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투자 조언 함께 해주셨는데 대우건설은 또 10,000원까지 목표가 도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 섹터 내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건설 지금 사봐도 좋은 건지 실적도 공개가 됐던데 이런 내용 다루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몇 시인가요? 네. 오늘 긴급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매도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저는 건설이 다크호스가 올 한 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쪽입니다. 손실종인 종목은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종인 종목은 좀 극대화 전략을 펼치면서 공매도의 불확실성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안이 건설주가 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 8시에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8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니까 이 시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OCI 주셨는데요. 뭔가 좀 시세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어떤 이슈들 좀 있었던 건지 흐름 짚어주세요. 네, 지난번에 OCI 추천드릴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 이제 원가 경쟁력에서는 뭐 세계 선도 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망이 더 좋다는 거죠.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군산 공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말레이 쪽으로 생산 시설 쪽으로 많이 옮겨놨기 때문에 그쪽 이제 전기료라든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하고 경쟁할 때 보면은 충분히 이 가격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킬로그램당 6불, 7불까지 견뎠던 회사니까요. 자회사를 많이 매각하면서까지 또 군산공단은 1년, 2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상당히 좀 자산 성각 처리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죠.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는가 보고, 요걸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6월만 하더라도 6불대였는데요. 금년에 19불이 넘었었거든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18불 근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잠깐 좀 쉬어가는 정도, FMC 회담 이후에 나온 거로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스탠스가 변한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매도에 따른 사전에 좀 챙기겠다는 그런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제가 7만 원대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뭐 거의 더블 시세 이상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대로 21만 원과 손절가 11만 5천 원 해서 중기적으로 트레이딩 기간 좀 멀리 6개월 이상을 보시고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ESG라는 기준선을 봤을 때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국내외 자본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석탄과 관련된 산업을 펼치는 업체들은 별로 안 좋을 건데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금호석유하고 OCI가 해당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좀 출렁거림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부장 전문가님은 이 시간에 이 ESG를 기본으로 해서 종목 골라주신 게 앞서서도 굉장히 좀 잘 갔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잘 갔는데 OCI가 이로 인한 피해주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다가 공교롭게도 주가도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금호석유나 OCI는 정말 주가가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그것이 설사 동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중에라도 검증이 되겠지만 당장으로서는 주가 고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조금 좀 주가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폴리실리콘 자체가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만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뉴스로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어떻게 보면 ESG 관련해서는 모든 글로벌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원래 이 화학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인체에 좀 유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멀리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OCI의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종목은 건설주입니다. 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지금 네. 사도 되나요? 어떤 점 좋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해드린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도 있었고,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은 뭐 정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 대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관련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이 현대건설은 자타공인의 예, 국내 최고의 건설업종 대표 주주라고요. 1984년에 상장됐죠.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계열로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한창 전성 시절에서는 중동의 수주가 상당히 많았고 고마진을 누렸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좀 그런 게 좀 떨어졌죠. 유가도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환경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 급증하는 분양 목표 이런 걸로 본다면 사실 동사는 뭐 힐스테이트, 예, 잘 브랜드를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의 수준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주가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이제부터 시작으로 저는 보고요. 본격적인 이 시세가 분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이제부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다양한 신사업이라 그랬는 부분에서 주가를 높게 평가했는데요. 다양한 신사업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동사도 예, 물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고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사가 중점적으로 핵심 기술을 원천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사와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하폐 하수 폐수라든가 이런 정리와 오염 토양이라든가 이런 정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이 기술이 좀 있는 상태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UAE 원전에 관련해서 동사가 4기 수주를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제부터 실적을 좀 본다면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좀 좋아진 면이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반기로 가야 좀 가시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 이것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예,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한 38.6%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이 대표적으로 수혜주라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이 지금 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3만 원 정도에서 올라왔다 보면은 한 7, 8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실적 과시화되는 부분 물론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은 2020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기저효과에 따른 급증하는 분양 목표라든가 꾸준한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발빠른 매매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좋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신고가 썼습니다. 현재 주가는 54,200원 마감 준비합니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예, 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 차트가 좀 월봉으로 나갈 텐데요. 월봉으로 보면은 참 편안하고 좋은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2020년 10월 11월부터 지금 4월이지만은 어떤 종목은 뭐 10배씩 한 종목이 있고 서너 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건설업종에서는 이 현대건설이 코스피 200이기도 하고 대장주다 보니까 뭐 공매도 얘기도 뭐 나오지만은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주가는 단기 차익 실현에 들어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은 이격이 분출되는 자리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 종목은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은 적극 매집의 스트롱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는 7만 원 이상, 손절가는 4만 8천 원. 떨어질 때마다 굳이 오늘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내일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면 적극 매수 관점에 중기적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시각이 모아지는 종목이 몇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 앞서서 김민주 전문가는 지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김민주 전문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런 현대건설과 관련된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은 부장 전문가는 이제 있을 이벤트, 현대 엔지니어링 앞으로의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달라가지고요. 가격 전략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따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부장 전문가는 현재가에서의 매수 권했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종목 현대건설까지 알아봤습니다.